블루베리, 두부, 그 다음에 그릭 요거트. 뭐 한 요 세 가지 정도가 정말 닥터 딩뇨 인증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즉 말해서 이렇게 양질의 단백질을 먹으면서 탄수화물 지방 쪽으로 거의 걱정이 없는 이런 음식은 아마 두부 말고는 거의 이 그릭 요거트가 최고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릭 요거트가 정말 그렇게 건강적으로 좋은 음식이 맞는지 논문적인 근거와 함께 요거트와 그릭 요거트는 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자 그리고 이 그릭 요거트에 뭐를 타서 먹는 게 가장 건강하지, 이거 제가 논문에 입각해서 정답을 티어로 전부 다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의사 닥터입니다. 자, 먼저 요구르트는 뭐고 요거트는 뭐고 그릭 요거트는 뭔가. 자, 우유를 유산균을 넣고 발효를 하면 유당이 유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걸쭉해지는 호상 요거트, 즉 떠먹는 요거트, 다시 말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요거트가 됩니다. 여기다가 물 탄 게 요구르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액상 요거트라고 하고요. 이것도 요거트죠.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농축시킨 게 그릭 요거트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냥 이거 싹 다 요거트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릭 요거트라는 이름은 사실상 마케팅 용어에 가깝습니다. 이게 뭐 그리스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식 이름은 스트레인드 요거트, 즉 농축 요거트라고 불러야 되고, 근데 이제 전통 방식으로 그러면 그리스에서 처음 시작했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레반테, 라브네, 뭐 티르키예, 수즈메, 뭐 그리스에서 심지어 그릭 요거트를 안 부르고 스트라기스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릭 요거트라는 말을 그리스에서도 안 쓴다는 거죠. 이거를 뭐 그리스 요거트 회사 파예가 그리스 방식으로 만들었네 하면서 그릭 요거트라고 마케팅을 해서 부르기 시작을 한 게 그릭 요거트의 시초라고는 하는데, 이름이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렇지 이 농축 요거트, 그릭 요거트의 건강만큼은 확실히 건강한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간에 제가 그릭 요거트라고 통칭해서 부를 거고요. 자, 이렇게 우유의 유당이 한번 발효가 되면서 상당히 분해가 되는데 그거를 유청을 걸으면서 유당이 또 빠지기 때문에 이 그릭 요거트는 심지어 일반 요거트에 비해서도 유당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게 이제 건강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류가 대부분 뭐 이게 유당이겠죠. 요거트는 평균적으로 한 10g 되는데 그릭 요거트는 5g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유청을 통해서 걸러진 게 대부분은 수분이겠지만 유당이 상당히 걸러진다는 거고, 농축이 되면서 이게 단백질은 또 엄청나게 오릅니다. 대부분 10g 이상이고요. 그래서 이게 고단백, 저지방, 저당 제품이니까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없겠죠, 이거는. 또 요즘에는 이제 저지방 그릭 요거트라고 해서 가뜩이나 이 그릭 요거트가 지방이 적은데 더 적게 만드는 이런 그릭 요거트 제품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뭐 엄청 건강하겠네 생각할 수 있지만 마냥 그런 건 또 아니라고는 합니다. 요 저지방 그릭 요거트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그릭 요거트는 건강에 좋죠. 근데 특별히 당뇨에 굉장히 좋습니다. 당뇨에 좋은 거는 사실 일반 요거트 관련해서 논문이 많지만 그릭 요거트는 더 좋으면 좋지 뭐 요거트가 좋은데 그릭 요거트가 안 좋을 리는 없고요. 그다음에 체중 감량 측면에서 역시 일반 요거트도 장점이 있지만 그릭 요거트는 고단백, 저지방, 저당 제품이기 때문에 더더욱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릭 요거트가 유독 일반 요거트에 비해서 더 강점을 가지는 가장 큰 면은 역시 근감소 예방입니다. 이거는 그릭 요거트에 한정된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무엇보다도 이게 저는 가장 제가 선호하는 이유 원톱입니다. 제가 그릭 요거트 아니면 배가 아파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유 냄새만 맡아도 설사하는 제가 정말 그릭 요거트 먹고 배 아픈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장이 예민하다는 아침에 그릭 요거트 먹어도 제가 배가 움찔도 한 적은 없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기에 들어있는 유당 정도는 제가 처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대사 측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당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릭 요거트는 아니고 일반 요거트 논문입니다. 2010년에 하버드대에서 자, 세계 유명한 코호트 대상으로 유제품과 당뇨 발생을 조사를 해봤더니, 자, 전체 유제품을 넣었을 때는 당뇨 예방이 전혀 안 됐는데 거기서 요거트만 따로 떼서 보니까 당뇨를 무려 17%나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유는 못하고 요거트는 예방한 그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유산균일 건데,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고단백이니까 포만감이 있어서 체중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유는 못하는데 요거트는 한다는 거는 유산균 때문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물론 유산균이 장내 균들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자, 이 유산균들은 요런 자체 항산화 성분들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얘가 좋은 물질들을 뿜어내는 거고, 게다가 또 굉장히 유명한 우리 단세지방산을 생산하는데 얘 자체가 우리 몸에서 뭐 GLP-1도 분비하고 여러 가지 인슐린 신호 전달도 개선하지만 항산화 유전자를 또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이런 여러 가지 일로 당뇨를 예방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일반 요거트만 그러냐?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 비해서 논문이 사실 턱없이 적긴 합니다. 하지만 그릭 요거트도 혈당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논문이 있고, 2017년 토론토 대학에서 30명의 고령자입니다 대상으로 잼 바른 빵과 함께 우유, 그릭 요거트, 체다 치즈, 두유 이렇게 4가지를 칼로리를 맞춰가지고 각각 먹어봤더니 그릭 요거트하고 치즈가 우유하고 두유에 비해서 혈당을 많이 낮췄고요. 그리고 식욕도 더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릭 요거트하고 치즈가 공통점이 단백질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가 우유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요거트에 비해서 단백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고 식욕을 억제할 거는 굉장히 자명하죠. 자, 두 번째 체중 감량 보시면, 자, 이것도 일반 요거트 논문이긴 합니다. 자, 2017년 스페인 나바라 대학에서 10편의 코호트 연구를 체계적 고찰을 했을 때, 자, 요거트를 하루에 한 번 먹을 때마다 4년간 봤더니 0.3에서 0.4kg 정도가 체중이, 이게 뭐냐면 체중이 빠진 게 아니라 체중이 느는 정도가 줄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적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체중이 뭐 1kg 는 사람은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덜 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양이 결코 아니고요. 자, 그리고 심지어 요거트를 일주일에 7번 이상 먹은 사람, 그러니까 매일 먹은 사람은 비만이 20에 38%가 줄었다고 합니다. 자, 이건 진짜 엄청나죠. 자, 이렇게 요거트가 비만을 줄인 이유가 이 안에 칼슘이나 유산균이 지방 대사에 관여했기 때문으로 이 논문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요거트가 체중이 조절되는데 그릭 요거트는 안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릭 요거트 논문을 별도로 보면 15명의 건강한 여성입니다. 자, 요거트에 저단백, 중단백, 고단백 이렇게 나눠서 무작위로 교차 섭취를 했습니다. 했더니 당연히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고단백 쪽이 저단백보다 식욕이 줄고 포만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후 간식으로 받은 거거든요. 이 간식을 먹고 저녁 식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간식은 124분, 저단백은 152분, 고단백 요거트는 178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고단백 요거트가 포만감도 크고 저녁도 늦게 먹더라, 그런 논문이었고요. 자, 세 번째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보시면 요거 일반 요거트 논문입니다. 2021년 메인대에서 요거트를 많이 먹은 사람이 수축기가 1.4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혈압이 떨어진 이유로 칼슘이나 유산균도 좋은 작용을 하지만 우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펩타이드들이 우리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를 낮추는, 이게 소위 말해서 혈압약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트에 천연적으로 약간 혈압약 성분이 녹아 있다는 거죠. 그런 논문이 있었고요. 2022년 테헤란 의대에서 이거는 뭐 18개 논문 90만 명 대상입니다. 자, 뭐 요거트와 거의 심혈관 질환을 전부 다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트를 가장 많이 먹는 사람 대비 가장 적게 먹는 사람을 대비해 봤더니 심혈관 사망이 11%가 줄었고요. 요거트를 한 번 먹을 때마다 심혈관 사망이 14%씩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논문 중에 당뇨 다음으로 이 심혈관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이렇게 많은 논문들을 메타분석을 집어넣어 봐도 건강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요거트가 심혈관에 좋은 이유는 유산균하고 아까 말한 그 여러 가지 천연 혈압약 성분이란 그런 펩타이드들, 이런 애들이 혈압도 낮추고 염증도 개선했기 때문으로 이 논문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하면 우유는 당뇨를 예방 못했는데 요거트는 명백히 예방했고, 그릭 요거트는 더 좋을 걸로 예상되고, 체중하고 혈압은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그걸 전부 다 합친 심혈관 질환, 또 요거트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엄청나게 예방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 세 가지에 관해서는 그릭 요거트 논문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요거트 논문이긴 한데, 정말 그릭 요거트, 농축 요거트 자체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한 게 바로 근감소 예방이 되겠습니다. 2019년 캐나다 브록 대학에서, 자, 이게 이 실험에 쓰인 실제 그릭 요거트입니다. 이게 정말 진짜 그냥 시중에 파는 일반 그릭 요거트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이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한 젊은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운동을 하면서 그릭 요거트랑 탄수화물 푸딩을 각자 먹고 비교를 해봤더니, 뭐 이거 탄수화물 푸딩하고 비교 참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당연히 그릭 요거트 쪽이 근력도 향상되고 체지방도 낮아지고 근육도 늘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보면은 체중은 12주 지나고 나서 비슷하게 늘었는데 그릭 요거트 쪽은 근육은 늘고 지방은 빠지고, 푸딩은 근육도 늘고 지방도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성분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릭 요거트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게 뭐 젊은 남성만 되는 거냐? 당연히 아니겠죠. 자, 이번에는 평균 연령 68세의 고령층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8주간 근력 운동을 하면서 아이슬란드 요거트. 자, 아이슬란드에서는 이걸 스키르라 부르고, 이것도 이런 방식으로 전통적으로 유청을 거르고 이렇게 농축 요거트를 먹어왔는데, 2022년 이스파한대에서 실험한 연구는 가정에서 만든 무슨 그런 전통 스키르가 아니고 그냥 시중에 파는 아이슬란드 요거트와 역시 이것도 탄수화물 푸딩을 또 무작위로 나눠서 섭취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것도 뭐 당연히 아이슬란드 요거트 쪽이 근육량도 더 늘고 근력도 더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게 이 논문에서는 요거트에 들어있는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죠. 이런 거라든지 뭐 쉽게 얘기해서 요거트가 근합성도 늘리고 근감소도 억제해서 이렇게 근육량을 늘려준 거 아니겠냐고 이 논문에서 기전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뼈 건강. 자, 이 요거트와 뼈 건강은 사실 지난 우유 시간에 제가 이미 정답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거 간략하게 오늘 답만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자, 여러 논문에서 우유는 보통 뭐 골절이든 골밀도든 대부분 연관이 없었고 아리까리했고, 소위 말해서 요거트는 대부분 오히려 예방했어요. 거의 다 뭐 2019년 코플루텐스 대학 요 10개 코호트 논문 메타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2018년 텐진 의대 요거 메타 분석도 마찬가지죠. 자, 우유는 뭐 어휘선 늘고 어휘선 줄고 이러지만 요거트는 그냥 예방했습니다. 그래서 우유보다는 발효우유를 먹자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고, 그 이후로 결국 이게 유당 차이라는 거죠. 우유에는 유당이 많으니까 이게 분해되면서 뭐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요거트는 일단 유당도 상당히 분해가 되고 그릭 요거트는 심지어 유당을 아예 면포로 거르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게 우유가 발효되면서 뼈에 좋은 칼슘을 뼈로 집어넣어주는 비타민 K2라는 게 또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뼈에 나쁜 건 없어지고 뼈에 좋은 건 늘어나니까 뼈에 안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유는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지난 시간에 결론이 있었지만, 요거트는 너무나 그냥 확실하다, 뼈에 좋다고 제가 계속 설명드렸고, 그래서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 뭐 뼈 걱정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요거트로 그냥 드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복잡한 유제품 논문들이 아니라 정말 요거트와 뼈에 관련된 논문들도 많아요. 자, 2017년 트리니티 칼리지 대학에서 아일랜드의 60세 이상 노인 4,000명을 대상으로 요거트 섭취량하고 골밀도, 골다공증을 살펴보니까 요거트 많이 먹은 여성은 골밀도가 좋아지고 기능이 좋아졌고, 요거트 많이 먹은 남성은 골 흡수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둘 다 좋아진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트를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이 30에서 50%가 예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요거트에 기본적으로 칼슘이나 단백질도 많지만 결국 이게 발효되면서 비타민 K2, 뼈에 좋은 이런 비타민들이 생성이 됐기 때문이라고 이 논문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요거트가 뼈에 좋은데 그릭 요거트는 안 좋을 리가 없겠죠. 자, 그릭 요거트를 역시 탄수화물 푸딩과 대비해서 젊은 남성에게 12주간 먹여보니까 그릭 요거트 쪽이 푸딩에 비해서, 그러니까 뼈가 녹는 거는 맞고 뼈가 생성되는 거는 촉진했다는 거죠, 그릭 요거트가. 자, 뼈랑 마찬가지로 우유에 걱정되었던 세 가지 암,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도 지난 시간에 우유는 애매하지만 요거트는 논란이 대부분 없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 전립선암, 우유는 뭐 전지우유 다르고 저지방 우유 다르고 치즈랑 버터는 전립선암 늘렸지만 요거트는 그렇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유방암도 발효 요거트는 폐경 후 유방암을 줄였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대장암은, 자, 이게 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총 유제품, 그러니까 우유, 치즈, 요거트를 전부 다 합쳤을 때는 대장암을 13% 예방했는데 우유만 따로 떼서 봤을 때는 대장암을 6%밖에 예방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치즈랑 요거트는 13% 이상으로 대장암을 예방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 기전이 이제 우유 칼슘이 대장의 독성 발암 물질을 흡착한다, 이런 기전으로 대장암을 예방했다고 지난 시간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건강 효능에 관련된 논문들을 제가 전부 다 소개해드렸고, 소화기 건강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우유의 유당이 유산으로 분해가 한번 돼서 상당히 줄고 거기다가 면포에 유청을 걸르면서 유당이 또 빠져나가는, 그래서 그릭 요거트는 유당불내증 있는 사람도 대부분 드실 수 있는, 심지어 사실 두유 요거트도 유당이 1도 없지만 콩에 있는 포드맵이 또 배가 아프다는 분도 있긴 해요. 뭐 아주 소수로 생각합니다. 두유 먹으면 배 아픈 분도 사실 두유 요거트나 두유 그릭 요거트 먹으면 배 안 아픈 분들이 또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포드맵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 저죠. 그 다음에 유당불내증도 제가 굉장히 심하게 가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우유를 먹어도 배가 아프고 두유를 먹어도 배가 아픕니다. 근데 우유 그릭 요거트, 두유 그릭 요거트로 갈수록 배가 안 아파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배가 아플 만한 성분들이 다 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적인 측면에서 우유 그릭 요거트, 두유 그릭 요거트는 장이 가장 예민한 아침으로 먹어도 될 정도로 장 건강에 굉장히 좋고, 게다가 그릭 요거트 제품들은 유산균까지 또 풍부하니까 이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에 또 좋은 역할을 해서 장 건강을 한 번 더 좋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 알겠다 딩요야. 그릭 요거트 아침에 이미 먹고 있다. 근데 네가 앞에 설명한 뭘 타면 그릭 요거트가 가장 건강 궁합이 좋냐, 자, 그거 논문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고 그거를 종합한 그릭 요거트 궁합 티어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논문은 치아씨드입니다. 자, 이거는 요거트에다가 치아씨드 0g, 7g, 14g을 각각 넣고 3그룹으로 나눠서 크로스오버로 여대생 24명에게 먹도록 했습니다. 했더니 뭐 이거 너무 당연하죠. 자, 치아씨드를 넣은 쪽이 당연히 공복감도 줄고 단맛에 대한 갈망도 줄었다고요. 참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죠. 그리고 치아씨드를 넣은 쪽이 점심 열량도 상당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치아씨드에 뭐 여러 가지 불파지방산도 있겠지만 식이섬유가 이게 수분과 만나서 젤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 위에서 부풀어 오르면서 포만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아씨드 이렇게 논문까지 있기 때문에 가장 뭐 건강하기도 하고 최고의 궁합 1티어라고 바로 이거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논문은 그래놀라입니다. 자, 이게 그릭 요거트에 그래놀라를 탔냐 안 탔냐 논문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건 아니었고, 그래놀라가 고정이고 그래놀라를 그릭 요거트에 타냐 발효 코코넛에 타냐 그 다음에 물과 함께 먹냐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 발효 코코넛이 뭐냐, 자, 이게 내나 우리가 요거트라는 게 우유를 발효한 거잖아. 그러니까 코코넛유를 발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코넛 우유로도 요거트를 만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유 그릭 요거트, 코코넛 우유 요거트, 물 이렇게 3가지에다가 그래놀라를 타가지고 먹어보니까 그릭 요거트에 그래놀라를 탄 게 자, 혈당이 52%나 내려갔다. 자, 엄청나죠? 자, 이거면 뭐 게임 끝난 거 아닌가 싶은데 당이 절반이나 줄었고요. 자, 그 이유가 그릭 요거트하고 발효 코코넛하고 차이점이,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높은 대신 섬유질이 없고 발효 코코넛은 단백질이 적은 대신 섬유질이 많은 그 차이로 소위 말해서 이게 단백질이냐 섬유질이냐 그 승부를 실험해본 연구라는 거죠. 그랬더니 단백질 쪽, 그릭 요거트 쪽이 우세했다는 겁니다. 더 효과가 좋았다는 겁니다. 혈당이나 포만감 측면에서. 그래서 그래놀라 입장에서 그릭 요거트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논문이 될 것 같고요. 자, 요 논문은 굉장히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꿀이 나오는데, 자, 이걸 보고 닥터인요 그릭 요거트에 꿀 타먹으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논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논문은 폐경기 여성 20분에게 뭐냐면 이제 요거트에다가 꿀하고 설탕을 비교한 거예요. 자, 설탕에 대비해서 꿀을 실험을 하면 당연히 꿀 쪽이 좋게 나오겠죠. 염증 수치도 감소하고 단세지방산도 늘고 산화 스트레스도 감소하고 유익균까지 설탕에 대비해서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설탕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실험에서는 한 큰술로 설계를 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그릭 요거트에 꿀 넣는 기준은 1 작은 술입니다. 1 큰 술은 밥 숟가락이고 1 작은 술은 그 우리 믹스커피에 프림 타는 그 숟가락이거든요. 차 숟가락. 자, 그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꿀을 안 넣는 게 맞고요. 근데 정말 아예 아무 감미료도 안 넣은 완전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처음에 어르신들이 먹게 되면, 우리가 왜냐면 요거트를 안 먹어본 사람은 없잖아요. 기존에 먹던 요거트 맛을 상상하면서 완전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처음 먹게 되면 굉장히 문화 충격 받습니다. 저도 무가당 그릭 요거트 처음 먹은 게 2016년이었나 그런데 그때 진짜 충격 받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단맛이 나는 그릭 요거트를 제가 못 먹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다 적응할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분들은 제 생각에 금방 적응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 충격 받을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 먹고 도저히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이걸 먹고 살 수 있을까 싶다 하시는 분들의 한정에서 설탕은 당연히 안 되고요. 뭐 한 컵 뭐 100에서 200g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용량에다가 꿀 1작은술만 넣어서 열심히 드셔보시고 분명히 이 꿀도 떼서 끊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꿀 소량 조금 뭐 해볼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끝판왕들이 나옵니다. 자, 요거트에 정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역시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과일이 요거트하고 왜 궁합이 좋냐? 자,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많죠. 그거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과일에는 식이섬유가 많죠. 그거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에서 나를 건강해 해줄 우리 선수들, 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과일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합친 걸 신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자, 이 궁합이 바로 신바이오틱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바이오틱스를 다룬 논문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2017년에 라발 대학에서 한번 싹 자기들이 읽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과일과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장내균을 개선하고 몸의 염증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과일과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체중이 줄고 특히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상당히 낮추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언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당류를 줄인 그릭 요거트, 그리고 특히 당이 많지 않은 베리와 딸기, 키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궁합이구나 라는 얘기를 이 논문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일 중에서 가장 좋은 과일은 역시 블루베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눈 감고도 이제 맞출 수 있죠. 모든 이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그릭 요거트의 최고의 궁합은 블루베리로 예상하셨을 건데 그거는 여지없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 이 블루베리가 다만 우유에 타게 되면 항산화 성분을 조금 흡수를 저해야 한다는 그런 일부 연구가 있어서 소위 말해서 우유는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거를 제가 여러 연구를 봤을 때 그거는 오해에 가깝다. 우유가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을 낮추지 않을 거라고 지난 블루베리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요거트는 그런 논란 자체가 없습니다. 요거트는 심지어 블루베리의 항산화 기능을 올려줍니다. 자, 물론 이 연구는 요거트와 우유를 합친 스무디긴 했어요. 그랬을 때, 자, 우유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타가지고 먹으니까 44명 중에 73%가 말초동맥 탄성이 좋아졌는데 우유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안 타서 먹으니까 44명 중에 61%가 말초동맥 탄성이 줄었다는 거죠. 엄청나죠? 자, 그 기전으로 이 논문에서는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이 블루베리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결합해서 안정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 우유 단백질 카제인이 일반 우유보다 요거트가 훨씬 많고 일반 요거트보다 그릭 요거트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전상으로 봤을 때는 그릭 요거트는 블루베리와 최고의 궁합이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그릭 요거트 내지는 요거트에 탐양 좋은 거 S티어 5개 중에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저는 블루베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블루베리를 포함해서 가장 좋은 S티어로 꼽을 수 있는 게 햄프시드, 치아시드 같은 씨앗류, 그 다음에 그래놀라가 자, 귀리를 납작하게 말려서 시리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무설탕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다가 견과류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래놀라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더라고요,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그래놀라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사실은 여기서 엄밀히 따지면 귀리, 말린 거, 무설탕, 그 다음에 견과류 뭐 요 정도까지 제가 말하는 그 S티어 그래놀라라고 할 수 있고, 뭐 설탕이 발려있는 시리얼이라든지 뭐 너무 단 말린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S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과일도 딸기, 키위 정도, 뭐 사과까지가 S티어라고 할 수 있고, 뭐 망고, 바나나 이런 거는 바로 B까지 내려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과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티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꿀, 자, 이거는 1작은술까지입니다. 자, 1작은술 이상은 바로 B티어로 넘어갑니다. 꿀 1작은술, 그것도 끊는다는 가정하에 A티어라고 할 수 있고, 자, 다크초콜릿 설탕이 전혀 안 들어있는 요것도 특히 저지방 그릭 요거트랑 섞게 되면 다크초콜릿의 건강에 좋은 포화지방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도 궁합이 좋다고 할 수 있고요. 자, 아보카도 당연히 좋겠죠. 자, 우유의 포화지방, 아보카도의 풀포화지방 궁합이 딱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칼로리 때문에 주의해야 돼서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양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양만 주의하시면 대신에 A티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가 다 B티어죠. 자, 특히 설탕이 발려있는 시리얼이나 꿀이 양이 많다거나 다크 초콜릿이 아닌 설탕이 들어있는 일반 초콜릿이라거나 과일 중에 망고, 바나나 그런 건 전부 B티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침에 약간의 뭐 무설탕 귀리, 그래놀라, 견과류 그것도 양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리류, 뭐 딸기 포함해서 블루베리, 키위 4 정도까지,
그 다음에 치아씨드, 햄프시드 이런 거 소량씩 넣어가지고 아침으로 드시면 정말 그냥 완벽한 건강한 탄수화물 귀리에 들어있죠. 그릭 요거트에도 유당 소량 들어있죠. 그 다음에 단백질, 그릭 요거트에 엄청나게 들어있죠. 그 다음에 지방, 뭐 치아씨드, 햄프시드에 불포화지방산, 그릭 요거트에 포화지방산 건강하게 들어있고, 항산화 물질, 미네랄, 식이섬유, 뭐 완벽한, 그리고 배도 안 아픈 퍼펙트한 아침 식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저지방 그릭 요거트를 먹어야 되냐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참, 자, 소위 말해서 전지방 요거트, 전지 요거트, 그대로 포화지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요거트죠. 그 다음에 무지방 요거트, 지방을 제거한 요거트를 비교해서 먹었을 때 당연히 이제 지방이 많은 쪽이 LDL 콜레스테롤 느니까 불안한 건데, 무지방 요거트에 비해서 전지 요거트가 LDL 콜레스테롤이 늘지 않았다는 논문이 있어요. 자, 2025년 버먼트 대 올해 나온 따끈따끈한 논문이죠. 당뇨 전 단계 13명 대상으로 3주간 전지방 요거트, 무지방 요거트를 비교 대조해서 먹었더니 LDL 콜레스테롤이 양도 늘지 않았거나 늘었어도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작고 조밀한 LDL, 스몰 덴스 LDL이 상당히 제거가 됐다, 9% 줄었다,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은 걸 먹으면 당연히 우리가 저탄고지해봐도 알 수 있듯이 중성지방이 줄고 HDL 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굉장히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그 중성지방 대비 HDL 비율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인슐린 감소는 당연히 개선되고, 하지만 LDL이 왜 안 느냐, 전지방 요거트를 먹었는데도, 자, 그 이유로 이 논문에서는 요거트에 있는 지방은 자, 지방구라는 요런 어떤 특수한 캡슐 같은 거에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에서 LDL 늘리는 걸 억제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지 요거트가 중성지방 HDL에는 좋고 LDL은 또 무지방 요거트에 비해서 많이 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사실 지난 시간 우유에도 똑같이 나왔죠. 저지방 탈지 우유에 비해서 HDL은 많이 늘리고 LDL은 거의 차이 없었다, 이런 논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유에 있는 포화지방, 요거트에 있는 포화지방은 포화지방이지만 이게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건강에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죠. 쉽게 얘기해서 유지방은 포화지방이어도 LDL을 별로 높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이 많은 요거트를 먹으면 이쪽이 좋아지는데 이제 이게 걱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물론 이제 당연히 저지방으로 먹는 게 LDL을 낮추는 거는 명백하지만 그 효과가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고, 오히려 이 효과는 지방이 많은 요거트가 오히려 더 뚜렷하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뭐 복잡하니까 이 시간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제가 그냥 딱 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지금 시기로, 음식으로 빵가지 아이스크림 있는 버터, 포화지방 이런 건 엄청 줄이고 있는 사람, 이분들은 명백하게 저지방 그릭 요거트를 먹는 게 맞습니다. 그분들은 확실히 그렇게 그릭 요거트 고를 때 저지방 붙어있는 거 꼭 확인하시고, 그분들 빼고, 그러니까 지금 LDL 콜레스테롤 별로 안 높은 분이나 아니면 LDL 콜레스테롤 높더라도 그냥 스타틴 약 먹고 계신 분들은 차라리 저지방이 아닌, 탈지가 아닌 전지방 일반 그냥 그릭 요거트를 먹는 게 LDL 콜레스테롤도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오히려 당뇨나 중성지방이나 HDL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점은 또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통념과 다르게 꼭 저지방 그릭 요거트로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한 LDL 콜레스테롤을 음식으로 지금 열심히 낮추고 있는 분들만 제외하면 저는 과감하게 오늘 이 시간에 일반 그릭 요거트 고르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건강적인 이점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 그릭 요거트 먹는 방법과 주의할 점입니다. 자, 그릭 요거트는 거의 건강상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없습니다. 거의 뭐 누가 먹어도 이건 건강한 슈퍼푸드 중에 슈퍼푸드가 맞는데, 정말 드물게 유당불내증이 당연히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유당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뭐 제가 무슨 유당불내증 우리나라 국가대표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먹었을 때 그릭 요거트를 먹고 설사한 적은 없긴 해요. 하지만 분명히 그래도 계신 분이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또 락토프리 그릭 요거트가 있습니다. 자, 그거 챙겨 드시면 되고, 아니면 두유 그릭 요거트로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우유 알레르기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거고, 이분들은 당연히 유당뿐만 아니고 유당백에 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예 이런 유제품 종류를 일절 드시면 안 되고, 그분들은 두유 그릭 요거트로 드시도록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 두 분은 정말 제 생각에 많아야 뭐 5% 미만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 보시는 95%의 사람들도 그릭 요거트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바로 요거트에 추가된 첨가당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말했듯이 요거트 자체에는 미약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천연당, 유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요것도 역시 기준을 딱 정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무조건 요거트 사실 때 뒷면을 보시고, 자, 반드시 요거 먼저 보셔야 됩니다. 100g 당입니다. 자, 뭐 85g 당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그거는 이제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100g 당으로 환산을 해서 5g 딱 정해드립니다. 자, 5g 이하로 돼 있는 걸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헷갈릴 게 없습니다. 자, 아무리 첨가당을 안 넣더라도 기본 유당이 포함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5g 이하로 사시면 거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류가 뭐 4g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여기 3g이죠. 요런 거 사시면 되고, 만약 요거 보기 힘들다 그러면 첨가당이 안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사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르시면 되고, 반면에 단백질은 8g 이상인 제품을 사시면 좋은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단백질이 지금 5g 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10.6g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 사시면 되는데, 자 얘는 왜 이렇게 적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릭 요거트 만들 때 당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지만 단백질을 일부러 넣고 빼고 하질 않습니다.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부러 단백질을 뭔가 빼는 거는 거의 상상하기 힘들고 그럴 일은 거의 없고, 뭐냐면 100g당 단백질 8g 안 되는 거는 묽은 제품입니다. 덜 꾸덕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릭 요거트라는 게 얼마나 농축했냐 이걸 정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단백질이 8g 이하인 제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릭 요거트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완전 무가당 그릭 요거트 꾸덕한 제품을 처음부터 먹으면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가 있어요. 진짜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평생 먹고 사나, 그런 분들은 오히려 단백질 8g 이하인 거, 쉽게 얘기해서 묽은 제품을 처음에는 그런 걸 먹어봐도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근감소를 우리가 예방하려면 점점 꾸덕한 걸로 넘어가셔야 되고, 그 기준이 바로 단백질이 100g당 8g이 넘냐 안 넘냐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단백질이 10.6g인 걸 먹어도 하루 필요량이 2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이 멀죠 사실. 그러니까 8g 이하인 묽은 제품으로 우리가 근감소를 예방할 만큼 충분히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결국. 자 그리고 저지방 그릭 요거트는 앞에서 제가 딱 정해드렸죠. 약을 먹는다든지 LDL 콜레스테롤 애초에 낮다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굳이 저지방을 고를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콜레스테롤 지금 시기로 음식 조절해가지고 열심히 낮추고 있다, 이런 분들만 저지방 그릭 요거트를 골라서 드시도록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칼슘이나 비타민 D나 이런 걸 강화한 제품은 무조건 좋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그냥 보이는 대로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먹는 방법, 자 단백질 100g에 8g 이상 되는, 뭐 좋게는 10g 정도 되는 꾸덕한 제품 기준으로 하루에 200g 내지는 300g, 그러니까 100g으로 2번이나 3번 먹는 걸 그냥 그렇게 정해 드릴 테니까 그런 용량으로 맞춰서 아침 식사로 한번 드시고, 근감소 있는 분들은 뭐 저녁에 디저트나 뭐 점심 식후 간식이나 그런 식으로 드시면 되고요. 아침 식사 근감소로는 그냥 이거만 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다이어트 목적으로, 혈당 스파이크 방지 목적으로, 식전 도시락으로 다 좋습니다. 이 그릭 요거트는 아까 봤듯이 유제품 중에 요거트만이 혈당을 낮추는 게 명백히 입증돼 있으니까, 자 요런 방법으로 요런 점에 주의해서 오늘부터 그릭 요거트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정말 슈퍼푸드 중에 슈퍼푸드로 부를 수 있는 요거트, 그 중에서도 더 좋은 그릭 요거트가 어떤 건강상 더 이점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릭 요거트와 같이 먹으면 좋은 궁합,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전부 다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 줄력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 여기 봐주세요.